제가 환자분들을 뵈면서 발견한 4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우울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죠.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잠을 잘 못 자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무슨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십니까? 내일 할 일, 오늘 못 끝낸 일, 과거에 있었던 이불킥 사건들,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납니다. 자, 환자분은 우울하다고 저에게 오신 상황이세요. 그리고 저는 우울증 증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잠에 대한 거를 여쭤본 거고요. 자, 환자분 말씀하시는 게 우울 증상일까요? 아니면 불안 증상일까요? 실은 둘 다입니다. 잠을 못 잔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머릿속이 복잡하다든가 이것은 우울의 얼굴이기도 하고 불안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 이러고 오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불안의 증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면에 다른 한 축으로는 본인이 불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장애 환자분들은요, 샤워를 1시간씩 하죠. 혹시 내 몸에 세균이 남아있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 때문에 씻는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어떤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지하철을 못 타기도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발목을 붙잡는 거죠. 이런 강박장애, 공황장애 분들은 불안을 너무 크게 느끼고 계시는 거고요. 이 불안 때문에 본인의 삶이 크게 제한이 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 어떤 분들은 본인이 불안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본인의 삶이 불안에 잠식되도록 놔두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불안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불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모르고 어떤 사람은 크게 느끼고 이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기질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불안을 크게 느낍니다.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별거 아닌 거에도 신경이 쓰이면서 잠을 못 자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일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그때 그 말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5만 가지 걱정을 해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걱정 때문에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일에 집중을 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 쉽게 지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죠. 번아웃이 오게 되고요. 결국 우울해지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광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형광등을 보면은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 끄고 그래야지만 에너지가 절약이 될 수 있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은요, 이 형광등이 24시간 계속 켜 있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워도 켜져 있고요. 주말에 쉬려고 누워도 켜져 있고요. 휴가 가서도 켜져 있죠. 머릿속에서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쉽게 방전이 되겠죠. 아무리 충전해도 금방 닳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탈진하게 되겠죠. 불안한 사람들이 쉽게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하는데 쓸데없는 걱정에 24시간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는 거죠. 이 형광등을 못 끄는 사람도 할 말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도 형광등 끄고 싶다고요. 근데 안 꺼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도대체 이 형광등은 왜 안 꺼지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경보를 울리는 곳이죠. 문제는 이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하다는 거죠. 진짜 위험이 아니어도 경보가 울리는 형국입니다. 내일 발표가 있다. 뇌는 위험 이렇게 외치는 거죠. 상사가 나를 쳐다본다. 역시 위험 이렇게 외칩니다. 보낸 카톡에 답이 없다. 일십당했다. 역시 위험 이렇게 외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큰일은 아니거든요. 목숨과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일인데 뇌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위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인은 하루에 수십 번씩 불안 스위치가 저절로 켜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불안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마감이 다가오면 일의 효율이 늘어나서 일 빨리 끝내잖아요. 또 발표 전날에 긴장을 하니까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적당한 불안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문제는 과도한 불안이죠.
형광등이 적절할 때 켜지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필요 없을 때까지 형광등이 켜지는 게 문제죠. 혹은 24시간 내내 형광등이 켜져 있는 것은 형광등이 고장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형광등을 잘 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형광등을 제때 못 끄는 걸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뵈면서 발견한 4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불확실성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를 못 견디는 거죠. 내일 발표가 잘 될까? 이 선택이 맞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확신이 없으니 불안한 거죠.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되든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결과가 나쁘면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해 죽을 것 같죠. 즉, 불확실성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약하거든요. 이게 약하면요, 사람은 뭐든 불안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기억이 다소 편향되어 있습니다. 9번 잘하고 1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한 1번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때 망쳤잖아. 난 역시 안 되는 인간이야. 잘한 9번은 증발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실수한 기억이 점점 더 스스로를 의심되게 만드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통제 욕구가 강합니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불안도 역시 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날씨를 막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한 10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10번씩 확인한다고 해서 뭐 좋을 게 비가 오고 비가 올 게 뭐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확인을 계속하죠.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고 하니까 계속 불안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 부족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또 역시 완벽주의는 남의 시선에 나의 평가를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 또 불안한 거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게요. 40대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원장님, 우울해요.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분 역시 우울증도 있지만 불안도 큰 문제였거든요. 밤새 걱정하니까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또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일을 잘 못하겠고, 일을 잘 못하니 더 걱정이 되고, 이렇게 불안과 우울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갖고서는 각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 역시 형광등이 안 꺼지니까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인 거죠. 또 다른 분은 30대 직장인이시고요. 강박장애 분이십니다. 남들 1시간이면 끝날 일을 2시간씩 합니다. 매사 꼼꼼한 거죠. 문제는요, 중요한 보고서를 이렇게 하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휙휙 넘어가야 되는 이메일도 꼼꼼히 그 사안을 확인하고 다 체크를 하느냐, 항상 2배씩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거죠. 그 일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가 안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어떻게 써요? 모든 일에 막 100% 막 그 노력을 써서 일을 하니까는 금방 에너지가 지치겠죠. 이런 분은 형광등 밝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최대 밝기로 형광등이 켜져 있으니까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 불안은 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적당하면 우리를 지켜주고요, 과도하면 우리를 지치게 하죠. 불안의 뿌리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못 견디는 것,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 통제 욕구, 완벽주의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형광등과 같습니다. 꺼졌다 켜졌다 해야 하고 적당한 밝기 조절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을 다루는 3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불안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울로만 말씀하신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 우울해.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안이 우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요, 그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나 지금 불안해. 이리 인정하는 순간 불안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형광등의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스위치의 위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끌 수 있잖아요. 감정에 정확한 명명을 하는 순간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불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억지로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불안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뭐 이렇게 많이들 하죠. 이거 역효과입니다. 불안은 파도와 같아요. 막으려고 하면 휩쓸리죠. 그냥 놔두면 저절로 쓸려나갑니다. 불안아, 네가 왔구나. 그래, 여기 있어도 돼. 뭐 이런 마음가짐인 거죠. 형광등을 억지로 끄려고 하지 말고 저절로 꺼지게 놔두자는 겁니다. 억지로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다는 거죠. 꺼지지도 않고요. 요새 유행하는 수용 전념 치료의 핵심 기법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불안은 어쩌면 시그널이죠. 뭔가를 준비해. 이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발표가 불안하면 자료를 한 번 더 보라는 거죠. 불안을 끌어안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권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의 카테고리를 운동이라는 신체의 카테고리로 아예 범주를 전환시키자는 거죠. 몰입의 방향성을 아예 바꾸는 거죠. 수영장 레일 20바퀴째 돌고 있으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빨리 돌고 집에 가야지. 뭐 이 생각만 나잖아요. 이런 원리입니다. 불안만 느끼고 행동을 안 하면 뇌의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행동을 하게 되면 뇌가 인식을 합니다. 아, 뭔가 했네. 스위치를 꺼도 혹은 밝기를 줄여도 되겠구나. 일이 됩니다. 왜 우리들 생각에 되게 불안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나 피아니스트, 또 대기업 CEO들 보면은 불안도 없이 본인의 일을 잘 수행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불안합니다. 경기 전날 잠을 설치고요. 무대 뒤에서 엄청 떨리고 있고요. 발표 직전에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다만 이런 분들은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죠. 불안을 끌어안고 그걸 잘 다루면서 해야 할 일을 하죠. 떨리는구나. 그래, 당연하지. 중요한 발표니까. 발표 자료 한 번만 더 살펴봐야겠다. 이런다는 거죠. 형광등을 끄는 건 아니고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불안은 없앨 수 없습니다. 뭐 없앨 필요도 없고요. 다만 내 안의 불안을 알아차리고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고 형광등의 스위치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안을 모르고 사는 것도, 불안에 잠식당하고 사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책 불안할 땐 필사책입니다. 이번 책의 시그니처 사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이해할 때 세상은 열립니다. 불안을 이해한다는 건 나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무엇이 나를 흔드는지, 이 불안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알면은요, 불안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나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요, 머릿속 형광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끊임없는 걱정 속에 빠져 있다면, 그래, 불안, 네가 있구나. 그렇게 인사하고 잠시 멈추고 불을 꺼보세요. 불안을 정리하는 더 자세한 방법들은 제가 책에 담아놨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불안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제 기존 영상들 보시면 눈 계속 깜빡거리고 있잖아요. 이거 저 불안할 때 나오는 독특한 버릇이거든요. 뭐 불안이 있더라도 계속 유튜브 원고 쓰고 유튜브 영상 찍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뭐 살다 보니 책도 나오고 영상도 한두 개씩 쌓여가고 구독자분들도 한두 분씩 늘고 있고요. 불안이 나를 잠식하지 않도록 꾸역꾸역 노력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